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지금 7대 3인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을 9대 1로 늘려야 된다. 심지어 100% 당원 조사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밀었더니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약간 총대를 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맞아요. 보도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당원 100%로 올려라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100%로 가요. 갈 거의 거예요? 확정으로 봐요. 아, 그래요?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저는 2주 전에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00%.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제가 단독 쓰게. 그러면 또 추적한다 그러고 막 색출해라 그래가지고 네. 저 또 취재원 보호 확실히 해드립니다. 설 선물 못 받아요. 대통령 알겠습니다. 설 선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 가져오셔가지고 저희한테도 좀 나눠주세요. 저한테 주겠냐고요. 아무튼 대통령 뜻은 100% 당원?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의지가 네. 강하다. 왜? 어쨌든 유승민 전 대표가 당대표 될 가능성을 그냥 제로로 만들어라. 그리고 당을 장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정말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의원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린 거 아니냐. 네. 정말 화가 나요. 네. 정당 민주주의는 이제 사라졌죠. 네.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룰도 바꾸는 그런 정당. 네. 생명력이 있습니까? 저는 나중 되면은 총선을 앞두고 무릎 꿇고 또 살려달라고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론조사로 뭐 당대표 뽑는 나라가 어딨냐. 네, 한 군데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이나 유럽 어느 나라에서 네. 대통령이 네. 야, 룰 100%로 하고 자, 당권 주자들 관저로 와. 내가 면접 볼게 이러고 자, 전당대 후보군들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어느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합니까? 네, 그러게요. 자기들 스스로 좀 부끄러워해라. 망조가 들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세게 말씀하시네. 망조가 들렸죠. 이거는. 네. 그러면 김 작가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00%라는 당원 100%라는 뜻을 가지고 윤핵관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 지침이 그 비대위원장한테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준석 대표의 통찰력이 빛나는데 네. 윤핵관 호소인 정진석이라고 명명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땐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제가 좀 심한 말 아니냐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윤 대통령의 의중을 비대위원장은 한 번도 자기가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보면. 네. 다 뭐 처음에 5월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그 중간에 그러면서 자기가 또 가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몇 군데 지역 현장 갈아도 되겠습니까? 아, 좋아요. 막 가고 막 신났잖아요. 그래서 5월까지 할 거로 신났는데 윤핵관들이 밥 먹고 나와서 3월 하니까 좀 이따 3월까지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네. 100%의 경우도 그렇고 대통령의 의중을 알지도 못하고 때려 맞히지도 못하고 네. 남들 다 한 번 지나가고 나면 그때서야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 안쓰럽다. 근데 한 번도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주장해놨다가도 항상 바꾸는 게 이래서 호소인으로 불리는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점이 못 믿어서 아마 직접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민주당원 김성회와 정치평론가 김성회가 격렬하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요? 민주당원 김성회는 네. 막 너무 박수 치고 싶죠. 그래 100% 해라 막 이러면서. 그럼 100% 하고 네. 대통령께서 진두지휘 하시고 막 총선 쫙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막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 맡으시기로 얼마나 좋아요. 너무 몸서리 쳐지게 즐거운 거야. 막 네. 선거 막 대충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즐거워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대통령이란 자리는 차로 따지면 기사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뒤에 앉아서 차를 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사고가 나도 먼저 범퍼가 깨지고 엔진까지 깨져더라도 일단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안전벨트를 메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운전석에 앉아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운전석을 뛰쳐나가고 자기가 본네트 위에 앉아서 범퍼 앞에 앉아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총선에서 작은 실수나 작은 사고만 나더라도 모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직격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그렇겠죠. 예, 네. 작은 총선에서의 패배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것이 이 선거를 국민의힘이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중간평가가 어렵잖아요. 근데 네. 중간평가 외에는 아무런 것도 없는. 자, 윤석열을 싫어 민주당 찍으세요라고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 저 지지율 지금 오르고 있다고 좋아하지만 50 못 넘거든요. 그러게 50 넘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 네. 공천을 막 휘둘려려고 했던 네. 윤핵 그 뭐 MB계 그다음에 친박계 이런 네. 사람들 말로들이 다 안 좋아요. 네. 박근혜 때 이항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 돌아다니질 못해요. 아, 그리고 이명박 때 공천을 막 휘둘렸던 이방호, 정종복 네. 이 사람들도 완전히 그냥 보수파 쪽에서 배제돼가지고 네. 뭐 모임에도 못 나올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 미래를 모르나요? 이 사람들은? 왜 권력을 그러는지? 갖고 있었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네. 권력은 달라. 우리 권한은 달라. 그때랑 다를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나는 충분히 내가 가진 권한을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장제원 의원이 요즘에 강하게 발언을 하는 그 네.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장제원 의원이 지난 8월 말에 난 이선후퇴 해야겠다. 당무와 관련된 거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네. 선언한 지 사실 3개월 정도 지날까 말까인데 지금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판,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9대1이나 아니면 당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 정신석 위원장이 아니라고 이거 거의 가짜뉴스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사를 썼던 모 기자가 이거 바꾸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 예산안 때문에 바쁜 상황에서도 재선 의원, 초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의견을 냈더라고. 100%로 몰고 가자. 가는 거죠. 네. 그냥 분위기를 쫙. 근데 이 재선, 초선 이분들은 왜 그러는 거죠? 아니 거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충성하면은 내 자리에 또 나 공천 주겠지?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네. 다른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에 망조가 들었다니까요.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이게 보면은 2004년에 사실은 당원 여론조사 50대 50으로 바꿨고 그때 이제 어쨌든 민심을 받아 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아마 당대표가 됐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조금 줄이자 해서 7대 3으로 줄인 건데 어쨌든 이거를 완전히 바꿔버리면은 18년 만에 이 여론조사 비율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쨌든 바꾸는 이유는 유승민 견제다. 이게 분석이 대체적인데 실제로 그래요?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오늘도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3배, 4배 맞아요.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27%로 네. 1위였고 2위가 무려 20%포인트 차이 나는 7% 안철수 의원이었고 네, 네. 3위가 나경원 부위원장 5% 이렇게 5배.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유승민 대표가 당원에서도 이준석계 뭐 좀 또 유승민계 다른 뭐 친윤 세력 비판을 하고 있는 당원들 한 30%의 네. 지지를 받으면 이거 당권 뺏기겠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정당은요 끊임없이 민심을 얻어야 되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모습은 축소지향 정당 이 모습밖에 안 보여요. 우리끼리 울타리 딱 쳐놓고 이 밖에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마. 네. 그냥 그 차지한 영토만 지금 확보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망조가 들렸다. 이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고 27%가 나온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조사를 했더니 뭐 순위가 바뀌긴 했는데 이건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안철수 의원이 13%, 나경원 부위원장이 11%, 유승민 전 의원이 10%. 그러니까 사실 1,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수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15%, 1위, 안철수 의원이 10%, 나경원 위원장이 9%. 이렇게 사실은 보수층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놓고 봐서도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 조사여서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당선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윤핵관 후보들을 좀 한두 명으로 압축을 시키면 이게 유승민 후보는 얻을 수 있는 득표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윤핵관들 당원들이 확실히 밀어주면은 유승민 대표는 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저는 특정인을 가정을 하고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 이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또 나중에 또 바꿔야 돼요. 네. 당원 당규를. 이 당원 당규를 바꿔서 비율을 바꾸면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원래부터 근데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보진 않으셨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일단 요즘 도는 소문에는 네. 그 여당에서 뭐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90%까지 해도 유승민이 이길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뭐 소문이. 자료를 본 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의도연구원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100%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자기들끼리는. 네. 그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유승민 의원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좌관 생활할 때 그 사회적경제위원회 활동하면서 유승민 의원을 가까이서 장기간 동안 뵐 기회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남들에게 그 하여튼 공직 협상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고 네. 토론회 같은 거 있으면 20분 전에 와서 자료집 보고 있고 토론회 내내 참여했고 그래서 야 저런 다선 의원도 있구나 하고 제가 되게 타당 의원이지만 참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뒤로 쭉 정치권 평가까지 더해보면 사람은 그렇긴 한데 리더십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했으면 자기 세력으로 좀 모아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혹은 그런 유대관계. 네. 그러니까 당이라는 건 또 정치라는 거는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쭉쭉 해나가는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별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유승민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네. 이준석 때릴 때 이준석 컸던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이 사람이 죽지만 않으면 네. 강한 자가 때리면 그 사람은 강한 자만큼 자꾸 크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진짜. 원래 언더독이 항상 센 사람한테 욕하고 그 사람하고 맞붙으려고 하는데 센 사람이 무시하잖아요. 네. 이게 정상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서 야 100%로 하자 뭐 면접을 보자 아까 전에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점점 급이 커지고 이번 뭐 당대표 선거에서 실패를 떠나서 네. 이당 윤핵관들 때문에 말아먹고 어려워지면 그럼 대안은 이제 유승민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윤핵관의 완벽한 대안이라는 자리를 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있는 이럴 필요가 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이번에 출마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봐요? 오히려 그럼 이번에 출마 안 하고 나중에 그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낫지 않나요? 그건 이제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중요한 일이 됐어요. 이미 유승민 의원에게는 출마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네. 그냥 계속 이렇게 맞고 탄압당하고 나 때문에 룰을 다 바꾸잖아? 대통령이 나 때문에 지금 뭘 못하고 있잖아? 이것만 지금 갖고 있어도 저 내에서 지금 부글부글하는 사람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가 완전히 꺾였을 때 네. 누구가 가서 누구의 문을 두들기겠냐. 저는 이게 좀 유승민 너무 키워주는 거다. 아니 근데 장 소장님 왜 대답을 하셔야지 왜 질문하고 그러세요? 궁금해요. 나올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요? 현재 저런 모습은. 그래서 뭐 김성애 소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대항마, 대체제 아니면은 윤석열을 따르고는 윤핵관들이 국민에게 버림받았을 때 찾아갈 곳은 유일하게 유승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김종인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에 본인이 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네. 본인의 선명성, 그다음에 배신자 프레임을 희석시키는 네. 그러한 일환으로 출마를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니까 페북에다가 다음 주에 나 방송 월요일 날 어디 나가고 화요일 날 어디 아 나가고 그래요? 올려놨어요? 쫙 올려놨더라고. 아. 그래서 공덕부처 나오라고 할까 지금. 아, 그러니까 한번 게스트 저도 안 한번 받는다면서요? 또 유승민이니까 오, 와, 야 PD 작가분들 진짜 너무하시네. 아 맞다. 아까 여론조사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요거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 1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해 주시면 기사 쓰기가 풍부하죠. 굉장히 좋죠. 기사 쓸 게 풍부하죠. 많고 재밌어지죠. 사실 저희도 전당대회가. 평론할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냥 김기영, 권성동,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만 출마하면은 흥행에는 사실은 저 도움은 전당대회가 안 되죠. 뭐 네. 아니 그냥 우리 강신업 변호사 계시니까 어떻게든 성공할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난 컷오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해. 난 3등까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신업이? 네. 아니 사실 강신업 변호사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고 하지 마. 컷오프 사실 3등까지 하죠. 4명 저번에 4명? 4명. 아, 네 4명이면 명, 5명. 4명 해볼 수 있지. 4명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권성동 의원은 어때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의 출마 선언을 하신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윤핵관이 밀고 있다라고 알려진 김장연대로 알려진 그 김기현 의원과 약간 경쟁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권성동 뭐 본인의 부적절한 행동, 말, 구설수 이런 것 때문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그만두는데 그 사람이 뭐 당대표 깜이라고 당원들이 생각을 하겠어. 대통령도 그렇게 신뢰 안 하는 것 같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던데. 아, 그래요? 아시잖아요. 알죠. 네, 알죠. 네. 그렇군요. 아니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오늘 여론조사 1% 나오신 그 권성동 의원이요? 네. 네. 아 그걸로 아니 대답을 그러니까 대체. 장재원 의원하고 사이는 좋아질 수가 없고 왜냐하면 네. 권성동이 윤핵관의 이제 당대표가 된다고 치면 장재원 의원을 사무총장을 앉히겠어요? 뭘 할수 하겠어요? 안 없죠. 되죠. 네. 그럼 오히려 사무총장을 비윤을 앉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네. 장재원 의원은 그럼 권성동 의원의 당선을 바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 자기보다 코미디예요. 네? 코미디라고. 그러니까 권력 관계에서 개콘도 아니고라고 누가 쓰셨는데. 예, 권력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권력자, 즉 여기서는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누가 직접 소통되느냐 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전 모르지만 장재원 의원은 집도 무시로 방문하고 전화 들어서 통화도 할 수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김기현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는 만찬 때 초청 받아 가서 1시간 정도 얘기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당대표가 되고 장재원 의원이 사무총장을 하면 의중을 파악한 건 김기현 당대표는 장재원 의원을 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약간 허수아비처럼 되는 거겠네요. 그럼. 뭐 네. 그런 당대표라는 지위를 한번 누려보는 거니까 그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구도로 가겠지. 권성동 의원을 한 거를 바라지 않을 거고 서로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윤핵관이 한 팀으로 뭉쳐서 뭘 한다라는 생각은 윤핵관은 팀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우연히 윤석열과 알게 된 사람들의 조합인 거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을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왜 네 분이 있냐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원래부터 A쌍쪽도 한 팀이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윤핵관이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비윤 쪽이 유리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서는. 비윤이 근데 의미가 있는 숫자라든지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이 없어요. 유승민 전 의원 있잖아요. 유승민이요? 네.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 분리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네. 대통령이 정리를 하겠죠. 너 나가지 마라고 정리할 거니까 그거는 분리 안 된다. 지금은 안 정하는데 선거 임박해지면 네. 야 너 안 될 것 같으니까 네가 그만두라고 어느 쪽이든 정리를 시키지 않겠어요. 지금 이 퍼센티지도 개입하는 분이 하긴 그래서 또 결선 투표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마지막에는 결국 뭐 다 뭉쳐지게 되겠네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